안녕하세요. 아이가 빨랐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부모학교 18강 지각속도력 훈련 방법. 그래서 우리 아이 두뇌에 실천의 날개를 달자. 실천, 실행,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뇌의 기능을 만들자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7강에서 말씀드린 게 지각속도력이죠. 지각속도력이 낮은 아이들은 세워라 내워라 한다. 밥 먹을 때 느리다. 느린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현상이 유아기 때 제일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느린 기질이 있는 아이들,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불규칙한 운동을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과 불규칙적인 운동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놀이나 어떤 운동을 할 때 내가 긴장을 해야 되고 내가 집중을 해야만 되는 운동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놀이,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뭐 춤,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어때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 되죠. 그죠? 이런 운동들. 이렇게 불규칙하게 불규칙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운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규칙한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태권도, 수영, 이런 건 어떤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그래요.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행동 전에 충분히 탐색이 필요하므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빨리 해.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걸 굉장히 이 지각속도력이 낮은 아이들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거 이런 걸 시작할 때 그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학습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경험을 갖다 할 때는 항상 스타트를 엄마가 함께 도와줘야 돼 이런 애들. 그러니까 도와줘서 엄마가 스타트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한번 해보게끔 해주고 이런 처음에는 그런 스타트를 도와주는 일들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주시고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좀 줄여나가시고, 그죠? 그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언어로 표현해주시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꿈지럭거리는 아이들가 있어요. 이건 재미가 없는 거야. 이 느린 기질의 애들은 몸이 좀 느린 애들은 뭐냐면, 이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또 아이가 호기심이 있고 좋아하고 즐거운 일은 엄청 아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일들은 안 하죠. 그러면 관심이 없는 일 예를 들면 책 읽기. 초등학교에 가서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재미있게 도와줄 수 있는 흥미를 찾아줘야 됩니다. 흥미를. 예를 들면 책을 읽기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책 읽기만 읽으면 계속 꿈지럭거리고 느리고 안 읽으려고 하고 막 이래. 그럼 이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에 흥미를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유아기 때 글밥이 있는 책도 중요하지만 글 없는 책 같은 거 이야기 나누는 거 또 팝업 같은 거 얘기했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책의 선호도를 많이 높여줘야 돼요.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운동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너는 오늘부터 몸이 느리니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기 인라인 스케이트 해야 된다. 이게 안 됩니다. 일단은 운동하기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흥미를 찾아줘서 의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번째는 뭐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서 꿈지럭거리는 애들. 무능력해서 꿈지럭거리는 아이는 부모가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방법. 무능력.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이 능력이 안 돼. 그죠? 이런 아이들. 근데 엄마는 자꾸 강요해요. 그죠? 밥을 먹어. 스스로 먹어. 옷 스스로 입어. 끈을 묶는 것도 신발끈을 스스로 묶어. 안 되죠.
그죠?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5번째 이 느린 기질 아이들의 운동은 뭐가 좋냐면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율동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공놀이, 그 다음에 뭐 배드민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공놀이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더라도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앞부르기 살살 주게 되면 지각속도력, 몸 느린 게 안 고쳐집니다. 아이를 기점으로 좌우, 앞뒤로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의 공간에 여러분들이 공을 찬다든지 배드민턴 아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민첩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저 7세나 초등학교 가게 되면 인라인 스케이트 잘 타겠죠. 자전거 초등학교 7세 정도 되면 자전거 산발이 있는 자전거 타다가 산발이 떼어주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아이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 시키다 보면 아이가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집중력과 몸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느린 기질이 많이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협응력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협응이라는 뇌기능이 약해요. 아이가. 너무 순해, 여린 기질. 아이가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힘이 약해. 그리고 겁이 많아.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몸이 느려. 이런 아이들은 협응이라는 뇌기능을 키워줘야 돼요. 그죠? 얻은 돈을 받아들이면 좀 적극적으로 엄마가 한번 해봐. 해보려고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나 이러한 도전의식을 자꾸 고취해져가지고 스스로 작은 성공 체험을 끊임없이 할 때 도와줘야 되고 심리적으로 2번째 과잉보로 키워가지고 몸이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나 과잉보 챙겨 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면 뭐든지 구성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셔야 되고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선택권 많이 주시고 그죠? 아이가 스스로 열정. 그래서 이렇게 몸이 느린 아이들이 구성력이라는 뇌 기능,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느린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느냐. 엄마가 일단은 과잉보를 중단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렴.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대부분 다 구성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엄마가 어떤 대화를 하면 하지마. 엄마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줄이셔야 돼요. 3번째, 심리적으로 이 지각속도력, 몸의 민첩성을 떨어지고 느린 아이들은 자신감이 약한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자신감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격려 칭찬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다고 그런 도전의식도 강요해주고 잔소리 이런 것 좀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그죠? 격려 칭찬 많이 해주고 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스킨십, 정서적 보상해주고 사회적 보상해주고 물질적 보상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좋아집니다. 인지능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겠죠. 뭐 3번째 크게 인지능력이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하면 좋느냐? 인지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하면 좋느냐? 일단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력, 그걸 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 엄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발 끈을 못 묶어서 쳐다보고 징징거리고 있어. 예를 들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몸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약해서 잔해적인 경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책도 많이 읽어주고 엄마가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이것도 못해 동생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르쳐줘가지고 아이가 인지 능력, 아이가 그걸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무인지에서 인지하는 힘을 갖게끔 해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재미합니다. 그걸 즐겁게 재밌게 할수록 아이들은 더 잘한다는 사실이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몸이 느리거나 세워라 내워라는 아이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불규칙 운동을 많이 시킨다. 불규칙한 운동. 예를 들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든지 율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용, 공놀이,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이런 뭐 배드민턴 이렇게 항상 몸이 긴장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불규칙한 운동을 많이 시켜줘야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느린 아이들은 심리적인 요인을 찾아서 BGA 두뇌 종합 검사를 하게 되면 다게 나옵니다. 찾아서 얘는 협응이라는 뇌 기능이 약해서 아이가 열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데 대범하지 못한다 그러면 협응이라는 뇌 기능을 제가 강의한 것처럼 향상시켜주면 몸의 민첩성이 좋아집니다.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욕과 열정, 자기 주도성이 없기 때문에 맨날 엄마 얼굴만 쳐다보는 아이들. 그죠? 그러면 엄마가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엄마가 과잉보호해서 가족의 내 새끼에서 빨리 구성원으로 키우셔야 된다. 세 번째, 아이가 자신감이 약해. 기가 죽어서 이런 걸 몸에 미적성을 못해. 대범하지가 못해. 그죠? 그 친구들 있는데도 하라 그러면 같이 하지도 못하고 난다고 어떻게 돼? 이 아이한테 자신감을 키워주면 자신감을 키워줘서 아이가 칭찬 격려 많이 해서 자신감을 키워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요. 인지능력의 문제 때문에 몸이 느린 아이들, 그러면 인지능력, 즉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신발 묶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다.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이렇게 입는 거다.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걸 즐겁고 재밌게 공감하면서 경청하면서 소통하면서 알려주게 되면 금방 좋아지겠죠. 아이들은 미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미운 짓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미운 짓을 많이 한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아이가 그만큼 뇌가 발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뇌가 발달이 멈춰 있다 그러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어머님들 많이 속썩이고 어머님들 말을 많이 안 듣고 미웃을 많이 한다. 아,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구나. 아, 얘가 큰 인물이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할 때마다 미웃을 할 때마다 왜 저럴까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나의 엄마 아빠 본인들의 뇌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각속도력이 너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지각속도력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 산만하거나 급한 성격이죠. 산만한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고 꽁꽁 묶어놓는다고 해서 산만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만한 아이들의 원인이 어디 있나가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산만해. 이 산만한 아이가 예를 들면 집중력이 약해서 산만하다 그러면 집중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죠? 책 읽을 때 또는 아이의 행동, 즉 집중력을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운해에서 협력 훈련을 시켜주게 되면 산만한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아이가 성격이 좀 급해. 성격이 급하면 그 급한 원인을 성격이 급한 걸 얘는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이게 아니라 성격이 급한 원인은 왜 있을까? 엄마가 성격이 급하면 아이가 성격이 급해요. 아이가 이 세상에 성격이 급한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유전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 환경이 산만해요. 또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성격이 급해. 빨리빨리 이런 걸 요구하고 아빠, 엄마가 급한 성격이야. 그러면 100% 아이는 급한 성격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럼 어떻게 돼? 엄마, 아빠가 오늘부터 느긋하면 돼요. 느긋하게. 급해야 될 건 급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건 느긋하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급한 성격이 많이 없어지죠. 우리는 급한 걸 아이 탓으로 하고 또 다른 탓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만하다는 것도 왜 산만하느냐? 엄마가 산만해요. 아이가 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전두엽, 측두엽, 주전후두엽이라는 뇌 정보는 태어나서부터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얼마나 언어적 표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언어와 모든 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아이가 급해지죠. 엄마가 말을 함부로 하죠. 아이가 말을 함부로 하죠. 엄마가 느리지요. 아이가 느리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현상 때문에 그 현상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언어라는 뇌가 약해. 말 표현을 잘 못해요. 그죠? 운별학원 보낸다고 고쳐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언어라는 뇌 기능이 약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기능적 요인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은 뭐가 있는지. 만약에 심리적 요인이 있다, 어디에 있다, 얘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똑바로 전달 못한다 그러면 자신감을 키워주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아이들의 뇌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산만한 아이들은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면 되고 또 팁을 알려드린다 그러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 일어나는 시간들 또는 학습, 등교, 등원, 식사, 수면 습관
이런 걸 갖다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면의식은 9시 전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만들어지는 햇빛을 많이 쬐고 낮에 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그러죠. 이시영 박사가 얘기하는. 이 호르몬들이 9시 전후가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죠? 그때 이제 분비가 많이 될 때도 9시 전후에 되도록이면 숙면을 잘 취하시고 10시부터 1시 뭐 이렇게 되면은 뇌성장 호르몬이나 신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키가 작더라도 항상 9시 전에 아이들 재우고 7시 뭐에서 7시 반 이때 아이들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한다 그러면 별도의 약 안 드셔도 아이가 키도 크고 건강한 뇌가 만들어집니다. 유아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 오늘 지금까지 자네, 운해, 자네 4개 기능, 추상력, 생각의 날개를 달자. 언어사고력, 표현의 날개를 달자. 수리력, 학습, 공부를 재밌게 하는 내 기능의 날개를 달자. 추리력, 유추능력을 잘 키워서 창의성의 날개를 달자. 협응이라는 내 얘기는 집중력, 그죠? 자립심, 책임감에 좋은 보는 날 그런 애가 될 수 있는 내 기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집중력의 날개를 달자. 구성력, 의욕, 열정, 주도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의욕, 열정, 주도성. 그래서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력을 갖는 날개를 달자. 그 다음에 시각적 통찰력, 눈빛,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감의 날개를 달자. 오늘은 지각속도력, 아이의 민첩성, 실행력의 날개를 달자. 이 네 기능, 많은 네 기능 중에 핵심적인 네 기능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8가지를 말씀드렸고 이 8가지 네 기능을 잘 발달하게 되면 뇌 전체는 조화롭게 네트워크를 잘 할 거예요. 자네 운해가 뇌량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잘해서 자네 운해가 균형 있게 잘 발달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한테 자녀, 아들과 딸을 준 이유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그걸 꼭 이겨내라고 자녀를 줬다 그럽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건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잘 안 되는 게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그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걸 아이와 같이 엄마 아빠가 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진 교육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아기 때 제가 일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젓가락을 위로 자르는 아이를 만들 것인가, 젓가락을 줬을 때 위로 자르는 아이를 만들 것인가, 옆으로 아이를 만들 것인가. 이 방법은 이게 바로 유아 교육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이야기 나눠야 될 대화의 주제일 겁니다.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또 내일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요? 이 어머님이 아이한테 나누는 오감을 통한 정보들이 이 아이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네운의 총 18강좌를 진행했고요. 제가 특강으로 2강좌를 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아기 때 중요한 친인사 대천명, 또 하나는 현명한 부모 되기 5가지 핵심 전략, 이걸 가지고 다음 강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